자, 일단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일렉트릭 커런트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컨덕터다. 컨덕팅 와이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확대해서 지금 그린 것입니다. 그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없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일렉트릭 필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냐면 엘렉트론들이 더멀 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구마구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프리 엘렉트론들이 그 안에서 마구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근데 만일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기 직전까지는 랜덤하게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디렉션도 랜덤, 스피드도 랜덤하게 이렇게 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더멀 모션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은 얘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 있게 이제 더멀 모션을 하게 됩니다. 막 요동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만일에 여기에 걸린다. 이쪽으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다는 건 이쪽이 뭔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엘렉트론들은 어떤 쪽으로 힘을 받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렉트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만일에 왼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다면 마이너스 차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게 된다.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스피드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에버리지 스피드는 뭐라고 하냐면 드리프트 벨라시티라고 하는데 그 스피드는 굉장히 느리지만은 얘가 요동치는 스피드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만일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렸다면 엘렉트론은 이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때 요 VD는 뭐라고 그러냐? 드리프트 벨라시티.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실제로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스피드, 그걸 드리프트 벨라시티라고 부릅니다. 파저티브 차지는 실제로 안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커런트라고 부르고 여기에 지금 소스가 있네요. 소스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기호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플러스극을 길게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요거는 리지스터 장치입니다. 리지스터 장치에 이렇게 어떤 색깔들로 이렇게 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옴인지를 알 수 있도록. 리지스터의 그 밸류를 리지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이그램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배터리의 그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potential difference, electric potential이겠죠. potential difference.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볼티지. 아이고, 지금 이렇게 좀 볼티지 또는 뭐라고 부르면 EMF라고 부릅니다. EMF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는 얘기예요. 일렉트로모티브, 일렉트로마그네틱이 아니라 모티브, 전기를 일으켜주는 그런 포스다. 자, 어쨌든 얘네들의 유닛은 전부 다 뭐냐면 볼트입니다. 포텐셜 디퍼런스 또는 볼티지 또는 EMF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런트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 커런트가 흐르는데 실제로는 엘렉트론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커런트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커런트의 방향을 디파인합니다. 왜냐면 엘렉트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뭔가 플러스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랑 결국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커런트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그 커런트가 어떻게 디파인 되어 있냐면 I는 T분의 Q다.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Q라는 건 뭐냐면 차지인데 N개 엘렉트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엘렉트론 하나의 차지는 몇이냐면 엘레멘터리 차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에 의해서 1초 동안 흘러가는 차지의 양이 바로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유닛은 쿨롱 퍼 세크고요. 다른 말로 암페어라고 부릅니다. 암페어. 이렇게 부르죠.
자, 커런트가 흘러가면 커런트를 방해하는 양이 바로 리지스턴스인데 그 리지스턴스의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옴이라고 하는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 얘는 암페어, 얘는 볼트 이렇게 씁니다. 자, 리지스턴스는 식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로 곱하기 A분의 L. L은 랭스예요. 예를 들면 리지스터 자체를 이렇게 원통으로 본다면 요 랭스. A는 L이요. 그 다음에 요건 리지스티비티라고 부르는데 resistivity 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골드라든지 실버, 카퍼 이런 것들은 resistivity가 작을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버 이런 것들은 resistivity가 작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커넥션을 해야 되겠죠. 커넥션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이것 또한.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면 커런트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흐를 거냐면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흐를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흐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포텐셜 디퍼런스를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가 0V고 여기가 0V면 여기 10V면 여기도 10V, 여기도 0V. 예를 들면 여기를 7V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의 볼티지 차이하고 차이는 몇이냐면 볼티지는 3V, 여기 볼티지는 몇 볼트냐면 7V, 여긴 10V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식을 그대로 또 쓸 수가 있겠네요. V는 V1 플러스 V2, V는 V1 플러스 V2. 자, V는 또 IR, 여기 또 I1, R1, I2, R2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양쪽에서 커런트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가는 커런트만큼 이쪽으로 흘러와야 되죠. 이렇게 커런트는 다 같기 때문에 다 지웁니다. 자, 그래서 resistance R은 R1 플러스 R2가 된다. 여기서도 만일에 if R1하고 R2가 같다, 이때는 R은 몇이 되냐면 2R1이 된대요. 이유는 리지스턴스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되죠. 로 곱하기 A분의 L인데 이 L이 2배가 되는 셈이죠. 그죠? 길이가 똑같은 놈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L이 2배가 되니까 리지스턴스도 2배가 되겠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의 볼티지는 어떻게 되냐면 V1 대 V2는 요거 대 요겁니다. 커런트가 같으니까 R1 대 R2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게 시리즈고요. 그 다음 패럴렐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패럴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돼 있죠. 자, 이 경우도 아까 포텐셜 표시한 것처럼 여기다 10, 여기 0, 여기 이쪽도 10, 여기도 0, 여기도 10, 여기도 0 이렇게 포텐셜 디퍼런스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커런트가 가던 것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게 되죠. 이쪽으로 I가 가던 것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I1하고 I2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뭘 쓸 수가 있냐. 여기를 우리가 정크션으로 해가지고 이 정크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 자, I는 V는 IR이니까 이건 V 나누기 R, 여기는 V1 나누기 R1, V2 나누기 R2. 하지만 전부 다 10V씩 볼티지는 전부 다 같지 않느냐. 그래서 볼티지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워주면은 여기는 1 over R equal 1 over R1 플러스 1 over R2 이렇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만일에 R1하고 R2가 같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1 over R은 1 over R1 이런 것이 몇 개 있느냐? 2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때도 R은 뭐가 되냐면 2분의 R1이 된다. 자, 이렇게 리지스턴스가 반이 되는 이유는 이게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원통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나 같아요. 그럼 결국은 랭스는 그대로지만 에리어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리어가 2배가 되면 로우가 아니라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자, A가 2배가 되니까 리지스턴스는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2분의 1로. 이런 얘기다. 자,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커넥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얘네들이 각각 R1, R이라고 할게요. 그냥. R. 이렇게 하면은, 토탈 리지스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3R이 되겠죠. 3R. 자, 얘는 이렇게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몰 R이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R이 된다. 아까 캐패시터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패시터하고 왜 도대체 리지스터를 더하는 방법이 다른가, 왜 반대인가, 그걸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V는 IR 있죠? Q equal CV라고 쓰지 말고 V는 C분의 Q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만일에 시리즈라면 요 두 개가 같을 거예요. 얘네들이 같아요. 그래서 V끼리 더해지면은 R끼리 더해지게 됩니다. 이쪽은. 근데 여기선 V끼리 더해지면 여기는 1 C끼리 더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I가 같기 때문입니다. 시리즈인 경우에. 하지만은 패럴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패럴렐인 경우에는 I는 R분의 1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는 Q는 C 곱하기 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패럴렐인 경우는 누가 같으면 얘가 같아요. 얘가 같고 얘네들끼리 더해줘야 됩니다. 얘네들끼리. 여기도 얘네들끼리 더해져야 되죠. Q끼리. 여긴 C끼리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요거들끼리 더해지면 볼티지끼리 더해지는 거죠. 시리즈의 경우는. 그러면 R끼리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1 C끼리 더해지게 되는 거죠. 시리즈의 경우. 여기 패럴렐. 그래서 이쪽은 볼티지가 같으니까 1 R하고 1 R끼리 더해지는 거고 C하고 C끼리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 정반대로 더하는 방법이 정반대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R이 된다. 자, 일단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R이 되겠죠. 2분의 R. 거기다 R을 더해주니까 R은 R 플러스 2분의 R. 그래서 2분의 3R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해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게 2R. 그래서 2R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은 1 over large R이니까 1 over large R을 다시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아래쪽부터 해보면 2R분의 3. 그래서 3분의 2R이다. 자, 근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지스터는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하면요. 이렇게. 이거 6이고 3이잖아요. 연결하면 이건 R은 9가 되겠죠. 9는 6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큽니다. 하지만 시리즈로 연결하지 않고 패럴렐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럼 어떻게 되면 요거 계산하면은 2가 됩니다. 이 2는 6보다도 작고 3보다도 작다는 사실입니다. 패럴렐로 연결하면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져요. 시리즈 연결하면 큰 것보다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potential change around the circuit 이렇게 써 있는데 커런트가 흐르는 걸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제일 처음에 0V입니다. 0V. 그럼 여기가 12V가 되는 거죠. 배터리가 그래서 바로 12V만큼을 높여줍니다. 포텐셜을. 그러다가 여기를 흘러갈 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2ohm으로 흘러가면 또 다시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지고 또 다시 여기를 흘러갈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그 다음에 또 4ohm을 흘러가니까 또 이만큼 낮아집니다. 8V만큼.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없어서 그대로 쭉 가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통과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배터리를 통과하면 포텐셜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를 따라서 리지스터를 통과하면 포텐셜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지스터가 있는데 여기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볼티지 드랍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암미터하고 볼트미터 어떻게 연결하니? 암미터는 이렇게 리지스터에 흐르는 커런트를 알고 있다면 이 옆에 있는 걸 끊어가지고 거기다 시리즈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볼트미터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여기 리지스터의 포텐셜 디퍼런스를 알려면 이 양쪽에다가 악어 집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런 거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빨래 집게처럼 생긴 거. 그렇게 하고 여기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양쪽에다 이렇게 물려야 돼요. 그래야만 양쪽의 포텐셜 디퍼런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커런트를 측정하려면 시리즈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적절하다. 하지만 커런트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볼트미터 안에는 리지스턴스가 거의 요 안에 이 볼트미터 안에 리지스턴스는 거의 무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런트가 이렇게 가다가 양쪽으로 흘러서 나뉘어지려고 할 때 이쪽은 리지스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고 대부분의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암미터는 리지스턴스가 거의 0입니다. 암미터 리지스턴스가 0이에요. 근데 만일에 암미터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리지스터가 있는데, 근데 여기 리지스턴스는 뭐 10ohm인데 여기 리지스턴스가 뭐 0.1ohm이다.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흐르던 커런트 이쪽으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리지스턴스가 작은 쪽으로 다 흘러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던 서킷이 아닌 거죠. 이쪽으로 흘러가는 서킷의 커런트를 지금 측정하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다 흘러가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자, 배터리는 뭐 굳이 특별히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이것도. 여긴 뭐냐면 이제 터미널 볼티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건 EMF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아주 작은 또 리지스턴스가 조그맣게 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10V다. 여기가 0V다. 여기가 10V면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여기 몇 볼트가 되냐면 이쪽으로 가면서 포텐셜이 조금 낮아지게 돼요. 9로. 그래서 이 전체 배터리의 양쪽에 볼티지가 몇이 되는 겁니까? 0하고 9니까 9V가 되는 거죠. 그죠? 그 9V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터미널 볼티지라고 부른다. 터미널 볼티지. 볼티지. 하지만 얘는 뭐라고 그러냐? 얘 10V. 10V는 이거는 EMF라고 부릅니다. 그럼 EMF하고 터미널 볼티지가 만일에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런트가 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만일에 선이 끊겨 있잖아요. 선이 끊겨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커런트가 안 흐르면은, 예를 들면 여긴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은 스위치가 딱 끊겨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널 리지스턴스가 있고 여기 또 뭐 익스터널 리지스턴스가 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터널 리지스턴스는 보통 스몰 r로 표시합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열려 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0V, 여기가 10V, 여기도 커런트가 안 흐르니까 여기도 10V인 겁니다. 커런트가 흘러야지 포텐셜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제는 어때요? EMF도 10V, 터미널 볼티지도 10V 그렇게 되겠죠. V하고 EMF가 똑같이 됩니다. 이 경우. 아까 여기는 어땠냐면 V는 EMF 10V에서 빼기 IR만큼을 빼줘야 되거든요. 요게 10V, 요게 1V. 이 전체는 몇 볼트냐? 9V다. V는 터미널 볼티지라고 하고 EMF, 입실론은 EMF라고 부릅니다. IR은 뭐냐? 볼티지 드랍입니다. 인터널 리지스턴스에서 볼티지 드랍이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일렉트릭 에너지하고 파워가 있는데 요거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리지스터 같은 게 있겠죠.
자, 배터리를 통해서 엘렉트론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우리가 미케닉스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파워라는 걸 배워요. 파워는 어떤 거냐면 T분의 웍이죠. 근데 웍은 어떤 거냐면 F 곱하기 디스턴스입니다. 나누기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일렉트릭의 경우는 F가 QE예요. QE.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T분의 Q하고 E 곱하기 D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Q 오버 T는 뭐예요, 이거? 커런트. E 곱하기 D는 볼티지. 그래서 IV가 된다는 거죠. 엘렉트론을 갖다가 배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가 공급하는, 배터리가 supplied by 배터리는 다음과 같이 I 곱하기 V가 되고요. 그 I 곱하기 V로 공급한 에너지만큼을 이 리지스터에서는 소모하게 되는데 뭘로서? 히트 같은 걸로서. 그럼 얘랑 값은 같아야 되겠죠, 결국은. 자, 배터리에 공급되는 파워가 다음과 같이 된다면 거기다 시간만 곱해주면 바로 에너지가 될 거예요. 몇 초 동안에 사용된 에너지. 왜냐? 웍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구하려면 이건 에너지고 이건 일렉트릭 필드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고 이건 에너지. 기호가 똑같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기다 다 파워에다 시간만 곱하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VT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IV에다가 V 대신에 IR을 넣으면은 I제곱 R이죠. 이 I는 커런트인데 리지스터를 통과하는 커런트고 거기다 R만 곱해주면 바로 그 리지스턴스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제곱 R 또는 V 스퀘어 오버 R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시간을 곱해주면 거기서 디스페이트하는, 디스페이티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모한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use, waste 뭐 그런 뜻이죠. 배터리는 파워를 공급하지만, 서플라이 하지만, 리지스터는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디스페이트, 웨이스트 한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 경우 한번 해볼게요. 다만 여기에 볼티지를 조금만 바꿔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볼티지를 36V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탈 리지스턴스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토탈 리지스턴스를 구하려면 6하고 3을 일단 패럴럴로 연결해야 되니까 토탈 리지스턴스를 구하는 방법. 일단 6하고 3을 패럴럴로 연결하죠.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 리지스턴스가 일단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 뭘 더해주느냐? 다시 4를 더해줘야 되죠. 시리즈로. 자, 일단 이쪽은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6옴이 되겠습니다. 6옴이 된다.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6옴이 나왔으면 V는 IR을 통해서 커런트를 구해봅시다. V는 36V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6이니까 커런트도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 6A가 흐릅니다. 그럼 그 6A는 시리즈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6A가 흘러가겠고요. 6A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다. 자, 패럴렐일 때는 포텐셜 디퍼런스, 볼티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V는 IR인데 볼티지가 같아요. 그러면 리지스턴스가 지금 6대 3. 그럼 커런트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3대 6. 즉 2대 1이 돼야 되는 거죠. 3대 6, 2대 1. 근데 여기서는 합해서 지금 6A였으니까 4대 2가 돼야 되겠네요. 4대 2. 4A하고 2A로 이렇게 나뉘어서 가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표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자,
리선스 R 4, 6, 3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 가까이 볼티지는 뭐였냐면 볼티지는 커런트를 먼저 써야죠. 커런트를 그렸으니까 6A 그 다음에 4A, 2A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볼티지는 V는 IR이니까 다 곱해주면 되죠. 64, 24V 12V 바뀌었네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4대2가 아니라 아니 이거 여기부터 예 완전 망했네 이거. 여러분들 얘기해 주셨어야 되죠. 1대2 2대4 커런트는 2대4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각각 2A 4A 이렇게 갑시다. 그럼 여기도 틀렸어요. 뭐 이렇게 2A 4A 자, 그러면 12V 여기도 12V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파워를 써야 되는데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파워는 I 곱하기 V 곱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6 곱하기 24 하면 몇이죠? 144와트. 자, 파워의 유닛은 와트를 사용한다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파워 와트. 물론 I 제곱으로 해도 되지만 또 I 곱하기 V 여기 24와트 여기는 48와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를 다 더해주면 몇이 되냐면요. 파워를 한번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파워, 리지스턴스에서 소모한 파워들이죠. 다 더하면 216W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리지스터가 디스페이트한 파워인데 파워 바이 배터리가 공급하는 파워 I 곱하기 V죠. 자, I는 몇이냐면 토탈 커런트 말하는 거죠. 6A. 볼티지는 36. 이것도 곱해주면 몇이 되냐면 216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공급하는 만큼 리지스터에서 그대로 소모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룰로 넘어갈게요. 키르호프의 룰. 자, 여기 뭐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걸 먼저 해봅시다. 키르호프의 룰이라는 건 서킷에 대한 서킷에 대한 기본 룰들을 다 쓴 것입니다.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명한 게 정크션 룰이라고 여기 I1이 들어가다가 I2랑 I3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I1은 I2 플러스 I3다. 이 정크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차지 컨저베이션입니다. 차지 컨저베이션. 들어가는 차지만큼 나가야 된다. 1초 동안에. 그건 바로 커런트가 같다는 얘기랑도 똑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룰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루프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프의 룰. 루프의 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텐셜 디퍼런스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커런트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 리지스터를 통과할 때는요. 그래서 계산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커런트하고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계산하게 되면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I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커런트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커런트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가 낮은 쪽, 여기가 높은 쪽이거든요. 왜냐면 커런트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르니까.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플러스 IR만큼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MF는 여기가 낮은 쪽, 여기가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에서 파저티브 쪽으로 가게 되면은 높아진다. 플러스 입실론만큼.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쪽이 높은 쪽이고 여기가 낮은 쪽이죠. 그래서 파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따라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입실론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유명한 이그젬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그젬플. 이건데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세 가지, 여기 지금 베리어블이 몇 개냐면 i1, i2, i3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의 식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식이 필요하다. 근데 방금 전 루프의 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았네요. 죄송한데. 자, 이렇게 여기 레지스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여기 한 바퀴 쭉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0V, 여기가 0V, 여기가 10V, 0V고 커런트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고요. 자, 그래서 꼭 커런트가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루프라는 걸 한번 돌려봅시다. 이런 루프를 쭉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10V만큼 높아지는 거죠. 플러스 10.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10V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그 루프를 복잡한 서킷에서도 루프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구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참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루프들입니다. 이것도 루프. 이 전체도 루프예요. 루프들이겠죠. 정크션은 여기 많이 있죠. 그렇게 루프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포텐셜 디퍼런스를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0이 된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내려오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식을 한번 굳이 써보자면 요거는 배터리 볼티지 V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I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다 만일에 I를 곱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에다 T까지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IVT가 되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되냐면 I제곱 RT가 됩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이건 배터리가 공급한 에너지. 이 배터리. 이쪽은 뭐예요? 리지스터가 소모하는 에너지. 이 리지스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배터리가 공급한 만큼 리지스턴스가 소모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무슨 컨저베이션이에요? 배터리가 공급한 에너지만큼을 리지스턴스가 소모하는 거니까 결국은 에너지 컨저베이션인 거죠.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결국 공급한 만큼 그만큼만 없어지는 거니까 에너지 컨저베이션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여기를 우리가 정크션 룰을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승민 씨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적용하면. I1이 I2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간 만큼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식을 쓰려고 그래요.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I2. I2만 들어가고 있어요? I1이요. 예,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I2랑 I1 플러스 I2가 예. I3. 그렇죠. I1 플러스 I2가 I3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루프를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돌리는 동안에 여기가 I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I2 보이시죠? I2는 여기가 I2인데 근데 중간에 정크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I2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I2예요. 그 다음에 이쪽 I3 부분도 한번 볼까요? I3 쭉 가가지고 여기도 I3가 흐르겠네요. I3. 자, 한번 해보세요. 저 뒤에 사람이 먼저 해보세요. 첫 번째 정크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일단 몇 볼트? 10볼트 플러스 1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IR만큼 줄어드는 거죠. 커런트를 따라가면 IR만큼 줄어드는 거죠. 6i 몇? 6i 1이야 2야? 그렇죠. 6i1 마이너스 6i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또 가죠. 어떻게 돼요? 플러스 14.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이번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커런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4i2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3번.
자, 이번에는 어디로 돌 거냐면 여기로 돌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 겁니다. 자, 지민 씨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1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 남았죠. 커런트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마이너스 몇이야? 2i3 이 꼴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i3를 밑에 있는 식에다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3번에다 넣어가지고 그럼 두 개의 식으로 추기하게 되죠. 힌트는 i1, i2, i3가 인티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네거티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거티브로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뜻이죠. I1이 I2 마이너스 I3였어.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딴 계산한 거랑 비교해 봅시다. 지민 씨 나왔어요? 난 나왔어. 똑같아? 전미재 씨 풀고 있어요? 똑같아? 이거 잘못 풀리면 어떻게 나오면 11분의 몇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틀린 답이야. 11분의 몇으로 나오면 틀린 답. 나왔어요? 성민 씨.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사실 제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고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여기다 비슷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볼게요. 휘스턴 브릿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휘스턴 위트스턴 브릿지인데 브릿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자, 리지스턴스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가 3옴, 여기가 6옴, 그 다음에 여기는 4옴, 그 다음에 여기는 R인데 몰라 몇인지.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은 4옴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원래는 variable resistor였어요. 근데 딱 4옴으로 딱 맞춰준 순간에 그 리지스턴스를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4옴은. 근데 딱 거기가 4옴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갈바노미터라고 합시다. 암미터나 갈바노미터나 같은 말인데 이렇게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가 딱 정확하게 0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가 0이 된다는 것은 그쪽으로는 커런트가 못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양쪽 끝에 빨간색 양쪽 끝에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쪽으로 다 흐르게 되냐면 이쪽으로 다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I1이 흐르던 것이 여기서는 이쪽으로 I1이 흐른다는 거죠. 이쪽으로 I2가 흐르던 것이 이쪽으로 전부 다 I2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이 여기하고 여기가 포텐셜이 만일에 V'이라고 하면 여기 포텐셜도 V'이라는 거죠.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어서. 얘가 V라면 여기도 V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의 포텐셜 디퍼런스나 여기 사이의 포텐셜 디퍼런스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6I1이 4I2랑 같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하고 여기의 포텐셜 디퍼런스 같겠죠. 그래서 식을 쓰자면 6I1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기 숫자 하나 틀렸습니다. 여기 3옴이다. 3옴으로 좀 고쳐주세요. 계속 틀려요. 자, 그럼 여기는 6하고 I1을 곱하면 6I1이 이쪽에서는 모르는 숫자 RI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R이 몇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variable register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바꾸다가 어느 값이 딱 된 순간에 이 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두 개 나누면 여긴 2분의 1. 여기는 4 over R. 이렇게 되면서 R은 몇이 되냐면 바로 8이 되겠네요. 8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전기 뱀장어.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인데, 전기 뱀장어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뭐 140 로우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쓸모없는 짓이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만 합시다. 이 정도로 합시다. 키리오프의 룰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토탈 리선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V고요. 그래서 커런트 흘러가겠죠. 커런트 흘러가는데 이쪽으로 이제 I가 흘러갈 거예요. I가 흘러갑니다. 이 I가 이쪽으로는 3분의 I, 여기로도 3분의 I, 여기도 3분의 I가 가겠죠. 물론 여기도 3분의 I가 갑니다. 여기도 3분의 I, 여기도 3분의 I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루프를 어떻게 돌리는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쪽을 따라서 루프를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왔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이승민 씨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V, 그 다음에 빼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스몰 R로 합시다. 스몰 R. 3분의 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R 곱하기 3분의 I 이렇게 되겠죠. 이퀄 빵 이렇게 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자, 그래서 V는 결국 뭐가 되냐면 3분의 2R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토탈 리선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토탈 리선스는 결국 뭐가 되냐면 어디가 로우고 로우가 몇 개고 컬럼이 몇 개인 거죠. 컬럼이 2개고 로우가 3개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컬럼, 그다음 여기는 로우 곱하기 R 이렇게 되겠네요. 컬럼의 개수가 2개, 로우의 개수가 3개니까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